안녕하세요. 오민우입니다. 오늘부터는 익숙하게 많이 들어온 조선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현장은 조선시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곳, 우리들의 자존심인 이곳, 바로 경복궁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정궐이자 5대 궁궐 중에서도 중심인 경복궁. 태조가 건립한 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에 타기도 했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세워졌으며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참담한 사건이 있기도 했던 오랜 세월 유구한 시간을 굳건히 견디고 있는 오늘의 역사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경복궁을 한번 둘러볼 텐데요. 이곳 경복궁은 조선의 건국과 관련해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1392년 여름에 이성계가 개성에서 즉위하면서 조선이 건국이 됐는데요. 건국 후인 2년 후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처음으로 지은 궁궐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법궁이자 최초로 지은 그런 기본이 되는 궁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교수님, 경복궁이 왜 여기에 위치하게 됐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 좀 입지가 잘 보이는 장소로 이동해서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네. 큰 복을 빈다는 뜻을 품고 있는 두 글자, 경복. 그렇다면 경복궁은 어떻게 이 장소에 위치하게 되었을까요? 문득 경복궁의 건립 배경과 구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네, 한양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고려 시기에 12세기에 건설된 남경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남경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저 백악이라고 하는 산을 주산으로 해서 그 아래 건설이 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 고려의 그 남경과 똑같이 백악을 주산으로 하되 이 조선의 한양에서 만든 이 경복궁은 원래 고려 시기 궁궐이 있었던 장소보다 남쪽에 평탄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보이는 산이 지금 인왕산인데요. 인왕산이 이제 우백호에 해당하는 그런 산줄기고 그 아래에 사직단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산세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타락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좌청룡 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종묘를 건설을 해서 궁궐을 중심으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놓는 그런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아,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 경복궁에 대해서 알아보러 한번 들어가 봐요. 네, 그러시죠. 네. 하루에도 수없이 보고 지나쳤던 장소. 하지만 그렇게 닿았던 발길이 무색할 정도로 아는 것 또한 부족했기에 평소의 걸음과는 다른 한 걸음을 내딛어봅니다. 그 길목에는 어구라는 시설도 눈에 띄었는데요. 흥림문 일각의 가운데에 위치한 이 어구는 금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든 도량시설로 고려 궁궐, 중국의 궁궐, 베트남의 궁궐 등에도 그 존재가 확인돼 아시아 지역의 궁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쳐 마주한 경복궁의 첫 번째 공간, 바로 근정전입니다. 임금이 대신들과 정치를 하던 곳으로 경복궁의 중심이 되는 정전이며 또한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 이성계 세력이 개경에서 이곳 한양으로 천도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경이라고 하는 장소가 고려 왕실의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그런 장소고요. 근거지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성계 입장에서는 옛날 상징을 벗어나서 그리고 옛날 그 개경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그 고위 관료들의 그런 세력 그 근거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양으로 천도하는 그런 과정이 근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성계가 거의 이렇게 우격다짐하다시피 해가지고 1394년에 먼저 천도를 하고요. 천도한 이후에 이제 궁궐과 종묘와 사직 등등의 그런 건물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경복궁 내부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좀 더 보실까요? 네. 네.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진다.
근정이란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한눈에도 위엄과 근엄함이 무겁게 느껴지는 공간인데요. 바로 이 자리를 위해 이성계 세력은 역성혁명을 일으켰고 마침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교수님, 이 한양에는 이 경복궁 외에도 더 중요한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도성 안에 이 중심이 되는 경복궁 궁궐이 있고 여기에 동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상의 신에 대해 제사를 드리는 종묘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 토지와 곡식의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궁궐의 남쪽에 관청이 위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종로까지 이어지는 그 거리가 원래 관청 거리였고요. 그리고 궁궐의 뒤쪽, 북쪽에 시장이 원래 위치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궁궐 뒤쪽이 아니라 지금 종로거리 있었던 그쪽에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른 데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경복궁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엔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길 닿는 곳곳엔 살필 곳으로 알아야 할 것으로 가득한 경복궁인데요. 그동안 이 역사 현장에 무엇을 보아왔었는지 반성과 부끄러움이 앞서면서도 궁금함은 계속 쏟아집니다. 교수님, 근정전을 지나오니까 지금 계속 전각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구조가 어떤지 궁금해졌어요. 예, 일단은 제일 바깥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서 들어오시면 이제 흥내문을 만나셨는데요. 그 문을 지나시면 이제 물길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건너는 다리, 영재교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개의 전각이, 주요 전각이 이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근정전이라고 했던 정전 건물입니다. 의례가 펼쳐지는 장소고요. 그 뒤에 있었던 건물이 바로 사정전입니다. 사정전은 편전 건물이어서 일상적인 정치를 논의하고 뭐 경연 같은 걸 펼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정전을 지나서 지금 계신 곳이 강령전인데요. 여기가 침전입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주무시는 그런 장소에 해당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어떤 궁궐을 가셔도 크게 정전, 편전, 침전의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다른 장소로 한번 또 가보실까요? 예, 그러시죠. 도심 가까운 곳. 그러나 몇몇 내용 외에는 잘 알지 못했기에 조금은 멀게 느껴졌던 경복궁. 오늘 하루 경복궁에서 보낸 시간이 풍경과 함께 가슴에 새겨집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경복궁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봐서 참 좋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경복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그 성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아시다시피 성리학을 그 국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국가인데요. 경복궁은 그런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궁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적으로 수신을 완성을 한 그런 군주가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와는 달리 불교적인 의례를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은 배제를 하고 유교적인 의례만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된 그런 궁궐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복궁에 와서 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어느 날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역사에 숨어있는 조선의 현장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